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이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7번째 인간 중심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10가지의 이 내용들에 대한 소개를 또 제목만 또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정신분석 치료. 그러니까 이 치료 방법들이 한 400여 가지 된다고 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소개하고 있는 10여 가지라고 합니다. 우선 정신분석 치료, 프로이드. 그 다음에 분석적 심리치료, 칼융. 그 다음에 아들러 심리치료. 그리고 네 번째로 소개한 것은 행동치료.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는 합리적 정서 행동치료.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인지치료. 다 비슷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또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알고 보면은 다 이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래서 어느 분은 이 부분에 중심을 뒀고, 어느 분은 이 부분을 중심을 뒀고, 어느 분은 이쪽 부분에. 자, 그래서 우리 KDM 또 우리 G7의 이 심리 치료와 심리학에 대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종합적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본질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경은 우리 내면에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기술적 부분, 현실적인 사용 기술적 방법들은 이분들의 이런 이론이라든지 치유 기법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연구하고 또 수용할 것들은 수용해서 활용해서, 중요한 거는 아픈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거냐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참 우리 G7 심리 치료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의 이 신앙적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심리 치료에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인간 중심 치료는 칼 로저스라는 분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집니다. 인간 중심 치료는 칼 로저스에 의해서 발전된 인본주의적 심리 치료로서 긍정적인 인간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내면적 동기와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을 닮은, 다만 이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긍정적, 잠재적,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에 가지고 있는 내면의 세계를 단순하게 보는 거죠. 자, 내면적 동기와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인간 중심 치료는 인간에 대한 신뢰에 근거한다. 내담자의 성장 촉진을 위해 치료자는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 진솔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인본주의 심리학은 정신분석과 행동주의가 주도하고 있던 1960년대에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하며 제3의 심리학으로 각광받았다고 합니다. 정신분석은 인간의 본질적 속성을 성적 또는 공격적 추동에 휘둘리며 전전긍긍하는 존재로 간주하는 반면, 행동주의 심리학은 인간을 아무런 주체적 속성도 없이 환경에 의해 조작될 수 있는 로봇과 같은 존재로 인식을 했죠. 인본주의 심리학은 정신분석과 행동주의 심리학의 부정적인 인간관에 반대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발현하며 성장하려는 건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존중받을 만한 존재라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은 성경과 조금 가까운 그런 이론이 바로 이 이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인간을 분석해 보면은 창세기 1장 27절, 이게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본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답고, 이게 5-14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게 내면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창세기 3장의 죄성, 이게 들어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서로 부딪히면서 바깥에서 보고 듣는 어떤 사건이라든지 정보를 보고 들을 때마다 이 두 개가 안에서 이제 서로 막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이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다양한 심리적인 아픔이나 또 그런 문제점들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심리치료의 목표는 내담자에 대한 신뢰와 존중 속에서 그가 자신의 내적 자원을 발휘하여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로저스는 내담자의 무의식 세계보다 의식적 경험을 중시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 현실보다 내담자가 자각하는 주관적 현실을 중시하였어요. 그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자기 성장과 자기 치유를 위한 충분한 자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의 부정적 감정과 행동은 인간의 본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며 개인의 자기 실현 성향이 억압되고 차단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죄성에서 죄성을 잘 모르는 데서 나온 이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내면에 자기 발전, 그러니까 자기의 본성대로 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가로막는 것이 또 죄성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서로 유발시키고 부딪히게 만드는 외부적인 어떤 환경이 있는 거죠. 누가 나에 대해서 막 욕을 해요. 나에 대해서 무시해. 그러면 이제 내 안에는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를 딱 내가 들을 때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내가 내 안에 본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지면은 그 바깥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진 내용에 나를 무시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죄성이 꿈틀대고 그 사건 앞에 부딪히게 돼요. 뭐 어째? 네가 뭔데 날 무시해? 그리고 그때부터 그냥 밤잠 못 자고 열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런 죄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이렇게 벗어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근데 로저스는 내담자의 무의식 세계보다 의식적 경험을 중시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 현실보다 내담자가 자각하는 주관적 현실을 중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자기 성장과 자기 치유를 위한 충분한 자원을 지니고 있다. 인간의 부정적 감정과 행동은 인간의 본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며 죄성의 본성이 있기 때문인데 거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부정적 감정과 행동은 인간의 본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며 개인의 자기 실현 성향이 억압되고 차단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심리치료는 이미 개인에게 존재하는 능력을 해방시켜주는 것이다. 로저스는 정신장애에 대한 정교한 설명 체계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심리적 부적응은 개인의 실현 경향성, 인간은 자신의 잠재력을 건설적으로 펼치려는 실현 경향성을 지닌다고 하죠. 이게 차단되고 봉쇄된 결과라고 여겼습니다. 실현 경향성이 억제되는 주된 이유는 부모를 비롯한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개인의 특성과 경험이 조건적으로 수용되고 존중되기 때문이죠. 인간 중심 치료의 목표는 내담자가 직면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심리적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심리치료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내담자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문제에 더 잘 대처하도록 돕는 것이죠. 자,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거나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타인 지향적인 위선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 욕망과 경험에 귀를 기울이며 자기주도적인 진실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한때 농학을 공부했던 경력 때문인지 심리치료를 식물 재배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콩의 씨앗은 성장을 위한 모든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이러한 잠재력을 충분하게 발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건이 제공되어야 하죠. 적절한 온도, 햇빛, 수분, 기름진 땅 등. 자, 치료 기법은 진실하려고 노력하기, 내담자에게 진실해야 한다.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바라볼 필요가 있죠. 적극적 경청하기, 공감적으로 반영하기, 지금 여기에 즉시성, 치료 과정에서 느끼는 직접적인 경험을 중시합니다. 자기 노출하기, 치료자가 필요한 때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노출할 수 있죠. 치료자의 개성 살리기. 평가는 이렇습니다. 로저스는 정신분석치료와 행동치료가 성행하던 시기에 긍정적인 인간관에 근거한 새로운 심리치료의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또 인간의 실현 경향성이라는 성장 가능성을 지닌 긍정적 존재라는 인간관을 제시했죠. 그러나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진단과 정신장애 분류체계의 유용성을 부정함으로써 진단과 평가가 필수적인
정신건강 분야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치료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인간은 누구나 지금 여기 있는 이대로 충분한 가치를 지니는 소중한 존재라는 점을 심리치료와 상담 분야에 일깨워 주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